지금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일 겁니다. 이 대표도 그러다 보니까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 저희 방송이 끝난 직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1시간 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주장과 거기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평가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이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되고 대문도 닫아야죠.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거 말고는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늘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영장 내용들을 보면 이게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전을 위한 선전입니다. 자세히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전히 재탕 삼탕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새로운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과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겁니다. 네, 바로 신문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대로요. 이재명 대표는 정권이 법치의 탈을 쓰고 사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그럼 판사 앞에서 얘기하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그 1시간 정도 이어진 회견에서요. 혼자 45분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약을 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나는 죄가 없는데 정권과 검찰이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나는 대표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또 기소가 되더라도 공천권을 놓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가 영장을 발부하겠냐. 영장 청구서를 읽어보시면 그렇게 말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이제 이 사법 리스크 검찰 수사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 바로 이 야당 탄압 정적제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심지어는 뭐 진보당의 조봉암, 그다음에 YS DJ까지 끌어들여서 같은 동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사 독재 시절, 그다음에 독재 정권 시절에 야당을 탄압해서 정적을 제거했던 과거 수십 년 전의 흑역사를 2023년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으로 등치시키는 걸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법치의 탈을 쓴 사냥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야당 대표이고 현직,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선 후보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법치주의를 스스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법치의 탈을 쓴 사냥이 아니라 거꾸로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야당 대표라는 이야기를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저렇게 떳떳하면은 판사 앞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한동훈 장관의 저 간단한 반박. 저는 저 논리적 반박에 대해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설득력 있게 그 대발 쓸 수 있겠는가? 아니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증거가 조작됐고 그리고 판사들이 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충분한 정도의 결백이 있다고 한다면 법원 실질심사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기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왜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 과연 무슨 말로 반박할 수 있을지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 뭐 60분이 넘었다는 무슨 기자회견이라고 합니다만 논리적으로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고 그리고 판사 앞에서 할 이야기를 왜 언론 앞에서 그리고 지지자들 앞에서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지금 답변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대표의 말이 계속 거칠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좀 이 대표가 다급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해 있고 예. 또 당내 여론 그리고 당 밖의 여론을 고려해서 일종의 이제 언론 앞에서 여론전을 이 대표가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내용상 특별히 새로운 거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영장 심사에 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 이게 이제 이 대표의 생각이고 지금 민주당의 방침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사후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방탄 뒤에 숨었다라는 식의 비난과 그 정치적 부담이 계속 갈 거고 이 대표가 그냥 뭐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의 대선 후보였고 또 차기 대권을 노리는 그런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인이 지금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앞으로 정치를 위해서 바람직하겠는가 이런 부담이 남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의 영장 청구가 이번 한 번에 그친다면 그런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검찰이 혐의를 여러 개로 나누어 가지고 앞으로도 차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때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민주당은 번번이 이걸 부결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당내의 고민이 깊어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 대표가 이렇게 여론전을 이어가니까 이 대표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굉장히 넓어서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산처럼 흔들림 없이 법을 집행하길 바란다.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법조계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또 굉장히 원론적인 말이지만 묵직한 메시지가 있다. 검찰 수사를 정치적이다라고 공격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 말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수 1부장 시절에 영장 청구했던 사건이 사실상 100% 발부됐다는 사례도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서를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게 왜 그랬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랑 한동훈 장관이 길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특권만 내려놓고 법원만 가시라 짧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극구 부인하면서 법원은 안 가려고 하시잖아요. 그게 영장 청구서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왜냐하면 배임죄는 법리가 어려운데 그 법리에 대한 부분도 다 채워져 있고 그 제3자 뇌물죄는 법리는 간단하지만 증거가 좀 수집하기가 어렵거든요. 증거도 굉장히 잘 수집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조작 수사고 알맹이가 없다라고 주장만 하실 거면은 실제로 그런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께서 원문 한번 공개해 볼 자신이 있으신지 원문 읽어보면 누구나 납득이 되고 아 법원 가면 해결될 문제겠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정도의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권 의원님 반박하실 게 있으신가요? 사실 민주당에서 지금 체포동의안을 부결하겠다라고 이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 그러니까 혐의는 다투고 있고 증거의 인멸이나 도저히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구속 재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이제까지 수사에 응해왔습니다. 검찰에도 3번이나 출석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일단 이야기해온 것처럼 완전히 사법 체계를 부정한다기보다 구속된 채로 재판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검찰에게 반발하고 있는 걸로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대표의 말과 행동은 다르다. 법적 처분과 다르게 관계없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국민이 많다. 불체포 특권의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이재명 대표는 정반대로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대선 패배 3개월 만에 국회의원 선거 나왔고요. 또 2달 만에 당대표가 됐죠. 그래서 방탄을 완성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민주당이 이제는 임시국회를 국경일인 3월 1일부터 열자고 한다. 이것이 정말 떳떳하고 억울한 사람의 처신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가 아니라 처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그 2월 임시국회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3월 임시국회를 또 이제 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월 6일 정도부터 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말에 끝나니까 한 며칠 정도의 중간 공백이 있죠. 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예. 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 안 하고 혹시 그 체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을 가지고 바로 지금 떳떳하지 않은 태도 아니냐 이런 거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계속 당당하고 떳떳하고 조작이고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그 판단은요.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재명 대표는 반발하고 있고 이겁니다. 이 판단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국민이 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얘기했듯이 어제 간담회에서 정말 떳떳하면 법원에 가서 영장 기각 이렇게 되면 다시 와서 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로서의 역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그 하고 있는 이런 수사의 동력
확 떨어질 거려. 근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조선일보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당당하지 못한 태도 아니냐. 방탄국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처신에 대해서요. 저런 비판이 나올 만하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이 끝난 지 3개월 만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부터 당 안팎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결국 당시의 처신이 앞으로 본인에게 닥쳐올 수사를 대비하는 좀 무리한 어떤 정치적 행보 아니었냐. 이런 그 논란이 당내에도 여전히 계속 있고 그리고 이 불체포 특권에 관련해서도 지난 대선 때 공약일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인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입장이 달라지고 물론 이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인으로 어쨌든 과연 명분이 있는 그런 처신이냐 이런 비판이 나올 만하고요.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 별 이견 없이 부결을 시킬 텐데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불구속 기소됐을 때 민주당 당원에 따라서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 이런 주장이 당내 한편에 있고 또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다른 혐의로 인해서 또다시 국회로 온다면 그때는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당 원로들로부터도 공경이 나오는 이유가 저런 어떤 처신의 일관성이나 정치인으로서 명분 이런 것들이 너무 퇴색되고 있다. 이런 지적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말씀하신 비판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과거에 했던 말이 현재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모습과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실 법원에서 이 구속 영장이 기각되는 것이 훨씬 더 명분 있는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검찰이 해왔던 어떤 행보를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체포동의안에 부결하긴 하나 앞으로 계속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기는 저는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당대표로서 많은 어떤 메시지들이 다 사법 리스크로 다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가 아마 민주당의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장님 좀 짧게 보태실 예,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런 이제 방탄의 논리가 이제 갈수록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게 이 사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1절까지 연다는 이 이제 방탄국회 이 어떤 면에서 기상천외한 발상이죠. 물론 1월달하고 7월 빼고는 매달 상시국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국회를 여는 날짜는 여야가 합의하게 되는데요. 3.1절 여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정기국회 끝난 게 1월 8일이었습니다. 정기국회가 이제 예산 처리가 늦어져가 1월 8일이 끝났는데 1월 8일 날 끝난 다음에도 1월 8일 끝나자마자 바로 정기국회를 1월 국회를 열었습니다. 1월 국회를 열지 않는 게 관례였는데 1월 국회 열면서 하루도 빈틈없이 1월 국회를 했고 2월 달에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2월 국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기국회 끝나고 1월 달에 하루도 안 쉬고 이틀도 안 쉬고 바로 1월 8일부터 1월 국회를 열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3월 1일 3.1절까지도 국경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를 열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누가 봐도 방탄 국회를 열어서 회기 중으로 만들어 놔야 체포영장을 국회로 돌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숨겠다는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1절이 국경절인데 저렇게 하면 야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패널분들 다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이 방탄 행보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복잡한 심경이 읽히고 있습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체포동의안 가결 목소리도 좀 있었을까요? 가결? 네. 가결 안 돼. 대표님 설명하셨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공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자원 가결은 안 될 거예요. 갑자기 나가시더니 일치 단결해서 부결시켜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이후에 잘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하셔서 상당히 모호하게 의도적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이게 뭔 소리냐? 그건 뭐 요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라는 거다. 결단이라는 게 혹시 대표직 사퇴를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이런 상황. 자,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대표직을 사퇴하라 이런 요구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보시죠.
조웅천 의원이요. 설의원 의원의 부결 주장은 이번에는 부결을 시키되 이 대표가 결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다. 더 나아가서 이 대표한테 결단을 요구하자는 직접 요구하자는 그런 그룹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도요.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대표가 대선 패배 이후에 인천 계양 보궐선거에 나간 모양이 어쩐지 꾀죄죄해 보였다. 감동을 주려면 법원에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대표는 그럼에도 사퇴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도 있고 이제 공천권 관련해서도 좀 결단을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당이나 정치 세계에는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일한 생각만 한다면 그거는 정상적 사회가 아니죠.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오랑캐의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 회피할 방법이 있느냐? 없죠. 저는 그게 정치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 대표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비명계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지금 현 상황에서 사퇴해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사실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더라도 대법원의 이전 판결과 배치되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검찰총장은 하늘의 그물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지만 검찰이 하는 행위를 봤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되게 부당하다, 편파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표께 씌어진 혐의가 있고 이것은 법원 1심 판결에서 이제 어떤 해소되는 것이지 지금 검찰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다고 해소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도 약간 어떤 검찰 공격하는 포인트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건 지금 이제 체포동의안이 앞으로도 더 제기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대표께서 재판도 직접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헌 80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는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어제 그 긴 기자회견에도 사퇴 의견을 묻는 답변에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2년 동안 재판 받았다. 재판 받았는데 오히려 경기도가 1등 했더라. 예. 그 이야기는 재판장 다니면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뜻이죠.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어제 확실하게 의지를 밝힌 거고요. 그렇지만 아까 서른 의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조응천 의원도 나왔고요. 비명계 입장에서는 지금은 첫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만나서 식사도 하고 만나서 읍소도 하고 친전도 보내고 여러 가지 강한 그립감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아까 서른 의원 말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위기 이렇게 잡아져 있지만 이게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고 예. 또 기소가 될 거고요. 기소가 되면 사건이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장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날 수도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내년 총선이 코앞에 있는 수도권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공천권을 아무리 당대표가 쥐고 있다 하더라도 공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공천 받았는데 당선이 안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분명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서른 의원이 이재명 대표랑 오찬을 하면서 저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만 비명계에서는 집단적으로 물밑에서 이번은 부결시키지만 분명히 결단을 내려라. 그리고 당대표와 사법 리스크를 분리해라. 총선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에 대해서는 갈수록 민주당 내에서 그런 의견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신문에서 소개해드렸던 유인태 전 의원의 촌평 좀 길게 준비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동안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여러 번 공약도 했으면 실질심사 받지 한번. 그럼 억울하면 굳이 꼭 그렇게 가결에 목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오히려 모르겠어요. 좀 이재명 대표가 이게 좀 정치를 앞으로 하려고 그러면 좀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선에서 지고 인천에 보궐선거 나가고 한 모양들이 어쩐지 좀 꾀죄죄해 보이잖아요. 개항에 나간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좀 그런 모습을 한번 좀 보여줘야 정치적으로 더
국민들에게 좀 감동을 좀 울림을 좀 주는 정치를 했으면 하는 이제 바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사흘 뒤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면 패널 분들도 다 전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부결될 거다. 이번에는 부결될 거다.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이것도 주목되는 부분이죠.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한동훈 장관의 입도 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체포동의안의 법무부 장관 설명은 검사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의 하나에 이제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검사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점잖은 권유를 드립니다. 다 나중에 다 그게 업보가 되는 것이다. 뭐 선의로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고요. 다만 어차피 부결할 테니까 힘 빼지 말고 대충 하라라는 취지라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고요. 공직자로서 임무를 다할 생각입니다. 자, 한 장관이 이번에도 노웅래 의원 때처럼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사실 좀 상세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배임에 대해서는 법리가 좀 어려운데 그 어려운 법리를 다 채웠어요. 수사 과정을 보니까. 예. 어떤 사실관계가 있냐면은 공모지침서나 이런 걸 대장동 일당이랑 공무원이 같이 작성을 해요. 맞춤형으로 자기들이 뽑히게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내가 시험 볼 문제를 같이 고른 셈이거든요. 이런 사실관계가 굉장히 많고 규정을 잠탈하고 평가를 먼저 땡겨가지고 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끔 하고 또 뇌물죄에 대해서는 이 인허가권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순간 둘이서 거의 장사치처럼 흥정을 해요. 기업과 인허가권자가 흥정을 하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게 내부 회의 자료가 있고 이메일이 있고 진술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사실 아무리 압축을 하려고 해도 사실 굉장히 생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의원께서 나중에 정치인 할 때는 업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고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치인이라는 나중에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지금 힘 빼지 말라? 이거 사실 공무원에게 직무유기하라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할 리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상세한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 의원님. 근데 그동안에 그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사유 설명을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했는데 그분들은 직무를 유기했나요, 그러면은? 굉장히 건조하고 소략하게 왜냐하면 자세한 내용은 다 문서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이미 국회의원들이 그걸 읽고서 어느 정도 판단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배포해드린 문건을 참고해 주십시오. 라는 게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인데 지난번에 이례적으로 굉장히 상세한 설명을 하고 알려지지 않았던 증거도 공개하고 그 자체가 한동훈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기 정치를 한 거 아니냐. 이번에도 부결될 거기 때문에 대충 하기보다는 부결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이재명 저격수로의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위상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한 상세한 설명을 할 걸로 보이는데 그게 오히려 저는 부적절한 모습이고 그게 역효과를 낳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표결을 하고 참석해야 될 표결에 참여해야 될 국회의원에게 설명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국민에게 설득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왜 법무부가 현직 야당 대표라는 이 정치적 저항을 무릅쓰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국민적 설명을 하는 자리라는 것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은 그 두 가지 같이 충실하기 위해서 충분히 체포영장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구속이 되는 것이 우리 검찰 입장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입장에서 정당한 논의를 설득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충분히 막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